자, 27강 간주 임대료와 소득세 부분은 자, 여기서 간주라는 말을 갖다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얘하고는 이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임대를 놓으면 월세 부분이 있죠. 월세 받는 거가 임대 소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만 임대 소득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간주한다라는 얘기는 보증금도 임대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라는 말인데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원래는 그 웬만한 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임대소득을 갖다가 하면 되는데 어떤 것들은 얘까지 합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보증금의 여기서 이제 상가나 주택하고 똑같지만 지금은 상가 말고 주택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을 갖다가 세 채를 가지고 있고 요 플러스가 아니라 and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동시 충족, 동시 충족이라는 얘기야. and 그 다음에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요것의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보증금도 임대수익을 하는데 임대수익 소득세에다가 포함시키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이 내가 두 채인데 보증금이 100억이야. 그러면은 간주임대료에 얘는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얘와 얘는 동시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세 채가 돼야 되고 이 세 채에 대한 보증금의 합이 3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 보증금도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 플러스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택에서 빠지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는 주택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주택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로 따져서 2억이 안 되는 경우 요거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3주택에 해당됐죠. 그래 보증금의 합이 4억이야. 보증금의 합이 4억이야. 그럼 얼핏 보면은 주택수가 3개고 보증금이 4억이니까 얘는 간주임대료에 포함되는 게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중에 한 채가 소형주택이 들어갔단 말이야. 요 소형주택. 소형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얘가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만 빼주는 거야. 주택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라 간주임대료 할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택수 제외가 되니까 2주택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3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데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언제까지 해두냐? 며칠 안 남았습니다. 21년까지. 21년 올해니까 말까지만 요거를 계산해주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5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의 합이 5억이야. 월세가 100만 원씩 나와요. 자, 이것의 임대소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월세는 무조건 임대소득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1200만 원이 연간 1200만 원이 월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주택 5채와 보증금의 합 5억이 넘어갔으니까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되죠. 그러면 자, 5채니까 5억에서 마이너스 3억을 해줍니다. 왜? 보증금이 아까 3억 이상만 된다 그랬잖아. 그죠? 3억을 해주는 거야. 5학년 3반이 아니야 이거. 5억 마이너스 3억이야. 어? 5억인데 3억 이상만 3억 이하는 안 하니까 3억은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를 갖다가 5억 마이너스 3억을 해주고 거기서 필요 경비니 뭐니 이런 거를 빼고 60%만 합니다. 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60%만 하고 여기서 저번 때 내가 말씀을 드린 게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그죠?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떨어졌어요. 2.1%였다가 1.8%였다가 올해는 1.2%로 떨어져요. 내년에는 얼마 되는지 몰라요. 내년 또 조사를 해봐야 돼. 내가 조사한 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1.2%니까 여기를 1.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0.0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2억이 돼서 필요경비 제하고 60%니까 26, 12, 1억 2천. 1억 2천에 대해서 1.2%, 0.012를 곱하면 120만 원에다가 2는 4, 14만 원. 134만 원 나옵니까? 144만 원. 2, 어찌? 24원이니까 144. 144만 원의 간주임대료가 나오는 거예요. 보증금에 대해서. 그죠? 그럼 이 보증금에 대해서 144만 원의 임대소득세가 붙는 거야. 그러면 소득세, 임대소득세는 아까 지금 간주임대료는 144만 원이 나왔다 그랬죠? 플러스 월세가 돼야 되겠네? 월세 얼마 나와서? 1200만 원. 소득세는 연간 내는 것이니까. 그죠? 그럼 합치면 1344만 원. 그렇죠? 1344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거야. 144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주 임대료를 정리를 하자면 원래는 임대소득을 할 때는 월세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을 딱 하는데 간주, 보증금도 임대소득으로 간주한다. 왜? 얘도 은행이자라는 게 붙을 거 아닙니까? 주는 돈이지만 놔두면서 얘가 은행이자도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소득세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동시충족은 세채 플러스 보증금 합계가 3억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그럴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무조건 합하는 게 아니라 3억은 일단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제하고 60%만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매년 그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준다. 그래서 올해는 1.2%의 정기예금 이자율이니까 그걸 곱해주면은 그 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이 나오더라. 그러면 월세하고 플러스 해보면은 그 해에 임대소득은 이렇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1344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으니까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죠? 소득은 소득세는 인별과세예요. 개별과세.
너 1년 동안 너 얼마 벌었어? 저요? 1억 벌었는데요.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야. 이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소득 합쳐서 내는 게 아니고 개별로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얼마 벌었어? 해갖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버는 거를. 소득세 개념은. 그러면 요게 2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같은 경우는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분리과세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용어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의 임대소득이 넘어갔다. 그건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이게 뭐가 틀립니까? 종합과세가 뭐고 분리과세 짜증나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시면은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분리과세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얘는 그냥 14%야. 14%. 종합과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6에서 45%잖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 그죠?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야. 얘는 이것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 자, 이게 왜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임대소득 이만큼 발생됐으면은 분리과세로 그냥 하세요. 아니면 종합과세로 하세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14%에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얘는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정해져 있는 종합과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딱 2천만 원 소득 외에 딴 게 없어. 딴 게 없어. 자,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냥 2천만 원이죠. 자, 그럼 봐봐. 2천만 원을 분리과세로 했을 경우에는 14%를 내야 돼. 종합과세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짜리야? 1200까지는 6%고 4600 이하가는 15%죠. 그래 안 그래? 자기 알아? 알지? 맞지? 자기 알지? 23살짜리야. 얼마나 잘생겼어. 아유. 알죠? 종합은 그렇잖아. 양도소득세 때 배웠잖아. 그게 다 그거야. 분리과세, 누진세율 하는 게. 1200만 원 이하는 6%고, 그죠? 4600까지는 15%고, 그죠? 네, 8800까지는 24%고, 1억 5천까지는 35%고, 3억까지는 38%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천만 원밖에 다른 소득이 없어. 그러면 지금 15% 계산해야 되잖아. 1200만 원 넘어서 여기까지니까. 대신에 마이너스 누진공제 108만 원 해주잖아. 그죠? 만약에 얘를 그럼 어떤 걸로 하는 게 나아? 분리과세 14%로 딱 내는 게 나아? 종합과세로 하는 게 나아? 그렇지. 당연히 종합과세가 낫지. 그러니까 임대소득에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종합과세로 신청하는 게 낫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다른 소득이 있어. 그러면 얘는 누진과세니까 점점점 올라가잖아. 그럼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요 15%만 딱 넘어가도 벌써 24% 아니야. 그죠? 그러면 2천만 원을 갖다 개인 여기다가 24%를 낼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분리과세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요것만 따로. 그죠? 임대소득에 다른 소득이 다른 거 있으면 거기에 합쳐가지고 누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분리과세로 그냥 신청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만일 의뢰인이 내가 관리하는 건물이나 이런 임대인의 어떤 임대소득세를 갖다 신고를 할 때 2천만 원이 안 된다 하면 종합과세로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분의 소득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 합쳐서 신고하는 거니까 소득세라는 것은 그분이 1년에 번 돈을 다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다른 소득이 있어갖고 합치게 되면은 종합과세는 누진과세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분리과세로만 따로 그냥 신청하라는 얘기고 그거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냥 이 14%를 낼 필요 없이 이 구간에 속해서 누진공제 108만 원을 빼주는 게 훨씬 낫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가 소득세 뭐 이러한 것들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 원래는 이런 것들이 너 1년에 돈 얼마 벌어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로 해서 종합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과세가 원칙이야. 다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묶어서 과세라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억울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얘까지는 그렇다 쳐. 자, 이거 봐봐. 얘는 그러니까 1월 1일 날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에 벌어진 소득을 내라는 얘기 아니야. 퇴직은 20년, 30년을 열심히 일했어. 근데 그 해에 퇴직소득이 딱 됐어. 근데 그 해에 종합과세로 누진세율로 내래. 얼마나 억울해. 세금이 어마어마하면 낼 거 아닙니까?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잖아. 10년간 몇 년간 집을 갖다가 살고 왔는데 고에 팔았다 그래가지고 얘를 고의 소득으로 다 인정할 경우에 누진세율이 엄청나다는 얘기야. 그죠? 얘는 그러면 얘는 분류를 내주자. 분류과세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뽑아준 겁니다. 얘는 이것은 그냥 종합소득세, 종합과세로 그냥 가고 얘를 이렇게 따로 뽑아준 겁니다. 분류를 해서. 그리고 이자소득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소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린 요거는 분리를 해주자. 그래서 종합과세로 신청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신청할 수도 있게 해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를 뭐 제가 했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득세 개념이 이렇게 되는구나. 원래는 종합적인 다 합쳐가지고 내는 건데 이렇게 너무 거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해 합치게 되면 누진세율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요걸 따로 양도소득 따로 있잖아요. 그죠? 6에서 45% 따로 있잖아요. 요걸 따로 해주고 요것도 따로 해주고 종합소득세로 종합과세로 해가지고 요것도 6에서 15%를 해주되 너무 크니까 따로따로 해주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은 간주 임대료도 보증금도 소득세에 포함시킬 수 있다. 3+3인 경우에 거기서 3억을 빼주고 그 다음에 60%만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매년 정기 이자율을 곱해주면 보증금에 대한 소득이 나온다. 거기다가 월세를 플러스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소득세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까지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걸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